부산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굵직한 경제 현안들이 많습니다. 불경 경제동맹 추진, 공공기관 통합도 산업은행 이전, 부산엑스포 유치 등이 있는데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부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불경특별연합이 무산이 됐고 어제 만난 자리에서 박형준 시장이 이 경제동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얘기 꺼내자마자 법적인 근거도 없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아마 이게 이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 소멸이라는 이러한 시대에 네. 경제동맹이라는 형태로 불씨라도 살려놓지 않게 되면 부산도 울산도 경남도 각각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연계시켜두는 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제동맹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경제적인 어떠한 상호 의존성을 높여간다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특별연합이라든지 불경 메가시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은 과거에 하나의 지역이었고 또 그렇죠. 산업에 있어서도 서로 협업이 가능하고 혹은 분업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적 영역과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교통 이런 부분들을 경제 동맹 속에서 녹여낸다면 상호 신뢰가 쌓이게 되고 이게 서로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형태로 불경 특별연합이 실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회로를 거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그러면서 상당히 아쉽긴 아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급작스럽게 노선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매몰 비용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통망 확충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남은 국비와 관련해서 원래 지난 정부 시기에 세계 단체가 추진하려고 했던 공동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일부 반영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경제동맹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회로 국비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힘을 합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쨌거나 경제동맹이란 불씨를 살려놨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해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리고요. 공공기관을 25개에서 20개로 통합을 하겠다. 사실상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25개, 20개 줄인다고 하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의 인구가 330만인데 부산시 산하기관이 25개입니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인데 서울시 산하기관이 26개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우리 부산시의 산하기관이 3배 많다고 할 수가 있고 경기도는 1300만 인구에 산하기관의 직원 수가 한 6천 몇백 명입니다. 근데 부산시는 330만에 9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비교하면 직원의 숫자, 산하기관의 직원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부산의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부산의 산하기관이 너무 방만하고 효율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그런 지적들은 계속 있어왔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누군가가 이걸 조금은 효율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과제였는데 박형준 시장께서 재선이 되고 난 이후에 25개를 20개로 바꾸는데 무조건 기관을 없애고 그러진 않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기관들은 통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또 기능에 있어서 중복성이나 유사성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고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효율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대하고 방만한 것들을 좀 효율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아까 경기도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원 수가 9천 명에 이른다. 근데 이거 그 인위적인 구조조정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원에 대한 부분도 이를테면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기계약직도 있고 이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 기관 내에서의 반발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법상으로 봤을 때 그 법적으로 현재 보장돼 있는 노동법상 고용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로서 해고를 한다든지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현행법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 감축분을 만들어내서
어떤 효율화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궁금한 것이 이제 재선되고 나신 다음에 이 말씀을 꺼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 다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20개 줄이기 위한 것이? 그게 그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재선되기 전에 작년에 보궐선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올해 1월에 효율화와 관련된 예.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었습니다. 발주를 했고 10월 3일 날 그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보고가 예. 된 겁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갑작스럽게 준비했던 게 아니고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저 산업은행 관련해서 이제 이전한 단장을 시장님께서 맡으셨죠? 네,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그 연말까지 이전을 확정 짓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긴 한데 산업은행 쪽의 노조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산업은행법을 개정시키는 것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좀 어떻게 좀 마무리 지으실 생각이신지 네. 예, 듣고 싶습니다. 부산시에는 산업은행 이전 추진단입니다. 예. 산업은행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가 부산에 내려가면 정주 환경이 나빠질 거다. 예.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끼리 갔을 때 교육의 문제라든지 여가나 문화생활이 서울보다 못할 거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 문제들. 예, 그렇죠. 그것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전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주기 위해서 추진단이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은 노조나 직원들의 어떠한 이전에 좀 이렇게 신뢰를 주기 위한 추진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진행자께서 말씀한 것처럼 국회에서 지금 산업은행법상 산업은행을 소재지를 서울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 그걸 있죠. 개정하는 작업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민주당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이미 부산시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는 전열이 가다듬어져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국회를 대상으로 그리고 특히 국회에서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는 설득 작업에 지금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산업은행법과 이제 균형발전법 개정만 이루어지면 이전은 크게 무리 없다고 전혀 보시는 문제 겁니다. 없습니다. 노조는 설득시킬 네, 자신 노조는 있나요? 저 부산시에서 마련하는 안들을 예. 가지고 설득이 왜냐하면 가능하다고 노조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 단순히 우리가 가기 싫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쟁의 활동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그 법적인 근거 절차를 밟아가는 절차적인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법적인 절차에서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 예. 그런가 하면은 원래 이전이 시작이 되려면 그 산업은행의 상부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예. 이전과 관련된 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고 산업은행이 네네.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면 그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원래 공공기관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주관 부처입니다. 그러면 그쵸? 국토부에다 넘기게 되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전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다 여기서 장애물로 걸리고 있는 게 예. 결국 국회에서 그 통과. 소재지와 관련된 통과가 예.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 BTS 이제 부산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부산시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 기대가 되는데 역시나 좀 안전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숙박 문제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신지. 예. 저는 뭐 부산 시민이 이미 대비를 다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BTS 공연에 행사장에 오는 인구가 한 5만 명. 네. 그리고 그 라이브로 공연이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공연이 하는 곳이 2개소 있어서 네. 공연 자체를 보는 인구는 한 7만 명 정도인데 실제 그것과 관계없이 이 분위기를 즐기게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어오기 위한 외국인들이 한 20만 명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광안리 불꽃 축제가 지금 올해 17일째를 맞이합니다. 예. 100만 인구의 광안리 불꽃 축제를 전혀 문제 없이 잘 그 치러져 정도 왔고 인파. 그렇죠. 그리고 소화할 수 마찬가지로 BTS 공연이 과거에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안전 문제, 교통 문제, 숙박 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풀어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시 차원에서는 이미 행정부시장이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일주 단위로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마지막 종합 점검을 마쳐서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 알겠습니다. 이 뭐 콘서트도 잘 돼야 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엑스포 유치 기원까지 잘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건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